기자회견을 마련하고 이렇게 날씨가 많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언론인님들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선배 후배 강원 동료들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하게 된 조 회장입니다. 이런 본격적인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기에 앞서서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분들을 간략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장소의 분위기상 박수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절지와 공주 시민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또 최근에 있었던 다들 아시겠지만 위의 파동에 대한 부분도 누구 개인의 잘못을 떠나서 나의 책임이다, 나의 잘못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세기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만 생각하면서 갈 길을 가겠다는 현직 저희 민주당 자산성 의원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연장자순으로 배찬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열면서 제가 되고자 하는 당이,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당이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제가 속해 있는 지역위원회, 공주구역 청양 지역위원회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참석을. 그래서 당직자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우선 공주구역 청양 지역 직능위원장 최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박수는 생략하는 걸로 소개 받으신 분은 간략히 인사만 좀 해주십시오. 저 뒤에서 소개받을 건가요? 꼭 당직자 오시죠. 공주구역 청양 지역의 청년위원장 임다리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구역 청양 지역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박석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주구역 청양의 조직국장 유인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공주구역 청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임진묵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시 참석해주신 먼저 소개를 올렸어요. 죄송하네요. 더불어민주당 월성동 지역 협의회장님 우현욱 회장님 이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박선 국회의원 사무국장을 맡으셨던 이용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수현 국회의원 특보를 맡으셨던 권은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 공주 세종 원예조합 조합장님 이재룡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신간동 체육회장님이신 이정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 당원들이 더 좀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소개는 여기까지만 올리고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과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찾아주신 언론사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청년위원장 조유상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결연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들과 언론인 여러분, 사랑하는 선후배 당원동지들 앞에서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동시지방선거에 공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당내 경선이라는 1차 시험대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주 시민을 믿고 당원 동지들이 공주시의 새로운 변화와 활력소를 만들어가길 원하고 희망하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시민들과 지지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공주시 발전 방향과 현재의 공주시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의견들을 청취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격려도 해주시고 염려도 해주셨습니다. 그중 공주시와 시민들을 이끌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시민들과 함께 공주의 미래를 절실히 고민할 마음가짐과 충분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장은 시민들 위해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되고자 하는 시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말씀을 귀하게 청취하고 실천하는 시장. 둘째, 시민들과 희로의 낙을 같이 하는 시장. 셋째, 억울함과 소외받는 시민은 없는지 살피는 시장. 넷째,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 동행을 실천하는 시장. 5번째, 공주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시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부지런히 시민들을 만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민들의 말씀이, 시민들의 의견이 앞으로 저희 공약이 될 것이고 제가 추진해 나갈 정책이 될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지켜야 할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시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시민들께서 분명하게 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내 손으로 뽑는 시장인데 대체 시장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행사장에만 보이거나 다음 선거가 다가올 즈음에 얼굴 보이는 시장이 아닌 평소에도 시민들께 시정 운영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진정한 자리를 만들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진행될 경선이나 선거 과정을 통해 진정한 정책선거,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선의 누님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정책과 관련 없는 언행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경선을 포함한 선거는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고 지켜내는 근간이기에 유권자, 공주 시민의 축제의 장이어야 합니다. 경쟁자에게 선거 이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언행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공주시는 작은 지역사회로 한 단계만 거치면 모두가 선후배이고 형님, 누님, 동생입니다. 결과를 떠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공주 시민들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공주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존경하는 기자님들과 선후배 당원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좀 부족하고 준비는 못했지만 기자님께서 궁금하신 점을 질문 주신다면 성명선생님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공감뉴스 신영희 기자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경선을 이제 앞두고 있죠, 나중에? 예상입니다. 예, 그럼 지난번에 김정석 전 후보였던 분도 이제 나선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김정석 전 후보와 경선에서 맞붙게 될 텐데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경선의 과정은 시민들께 저를 알리고 또 당원들께 저를 알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나름대로의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또 제가 갖고 있는 시정에 대한 생각들, 공주시에 대한 애정들, 시민들 귀하게 여기는 마음, 당원들과 함께하겠다는 생각 충분히 설파하면서 당원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반드시 경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 당원 단계상 공천, 광역자치단체장을 제외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님들에 대한 공천권은 각 시도당에 있습니다. 시도당에서 우선 선거 즈음하여 자격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고요. 그 안에서 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먼저 심사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공주시장 후보로서의 자격과 자질이 부족하다면 저는 경선에 참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거기서 1차는 걸러내고 그 자격심사위원회를 통과한 후보들이 법정 선거 기간 내 선거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예비후보 기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득표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뒤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구체적인 일정은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예상되는 기간은 3월 말 4월 초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떤 준비를 해오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신우 기자님께 답변드린 내용과 좀 많이 유사할 텐데요. 여기 제 양옆에 계신 저한테 오늘 많이 좀 어렵고 힘들 거라 해서 힘을 실어주시는 의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당선해주신 현직 의원님들이시고요. 또 경선을 거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의원님들 또한 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 경선에 대비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저만의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올해 제가 이제 나이가 45인데요. 여기 이 자리에는 저보다 더 많은 경험과 연륜을 쌓으시는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제 나이쯤만 돼도 정도를 지키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경험 정도는 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선 임하면 있어서도 어떤 편법이나 저를 좀 빨리 알릴 수 있는 이상한 방법들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당원들 만나고 시민들 만나고 또 현재 공주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는 제가 가장 연령상으로 젊거든요. 제 체력과 제 활력을 바탕으로 더 부지런히 다니면서 시민들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양력에 보면 전 충남도교육감 김종선 교육감님의 비서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그 김종선 교육감님이 사실은 불명예로 낙마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혹시 없으십니까? 도의적이나 그 밑에서 보좌할 때 그 업무상으로, 그러니까 모셨던 교육감께서 불명예를 하기까지의 비서관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저를 포함한 그 당시 이제 비서실에 근무했던 당장 가까이서 교육감을 모셨던 분들이나 부회장들, 또 뭐 장학사들, 또 저를 포함한 비서관들 다들 제대로 교육감을 보좌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감님 저희 공주가 나오는 어쨌든 큰 인물이시면 분명하고요. 현재도 교육계를 대표하는 큰 어른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로 지금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명예 퇴진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현직에 있는 아니면 정년을 한 교장 선생님들, 행정직에 있는 사무관들, 서기관들이 꾸준히 교육감님을 찾아와서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교육감님께서 법적인 과정을 잘 살펴보셨다면 아실 텐데요. 처음에 1심 구속이 되셨을 때 문제를 유출시키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서 그걸로 공주 인근에 땅을 사놓고 했다라는 혐의를 받으셨는데 결국 2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무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된 부분은 의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날 2심에서 재판관님 하신 말씀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본 재판부도 김정은 교육감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교육계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고 관련자가 45명에 이르는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 즉 재판부에서도 교육감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물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깊이 통과하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만큼은 교육감님께서 공주 시민들께 드렸던 실망감 내지는 법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실정법상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정석 민주당 후보가 출판 기념회 및 기자회견을 했는데 시장 후보로서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 현직에 있는 의원들과 당원들의 한 명도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 이제 도당서부터 각 직책을 맡고 있는 의원들 및 간부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편파적으로 하는 혹시 우리 후보님하고 경선할 때 혹시 표가 이렇게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하는데 그 점에서 무슨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고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예. 저부터도 좀 쉽게 말하면 저는 정확하게 제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석 선배님은 저희 당의 큰 자산이고 제가 배울 점이 많고 아주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선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도 존경하고 많은 점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김정석 후보님께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사실을 도당의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같이 배석해 주신 의원님들이나 뒤에 배석해 주신 당직자들도 몰랐습니다. 기자회견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게 좀 의아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주시장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데 당의 당직자들한테는 아무런 협조 요청이나 참석 요구를 한 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저희 당직자들이 참석을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저는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민주당의 당직자들과 관련된 분들에게
제가 이러이러한 기자회견을 합니다. 우선은 참석해 주십사라는 말씀보다는 알고는 계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들께서는 그런 자리인 만큼 같이 자리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공주에 언론인들이 약 한 36명 정도 인턴을 같이 있는데 여기 오면은 반도 참석을 안 했는데 혹시 우리 후보님하고 기자들 간에 그 협치가 혹시 또 잘 안 되는 것인지 참석을 안 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부족해서 그랬겠죠. 이 자리에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더운 날씨에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참석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분들도 좀 안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 부분은 뭐 이 자리보다는 더 급한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뭐 믿기 때문에 서운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날짜를 좀, 왜냐면 기자님들 워낙 좀 바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먼저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문자 전송을 지난주에 우선 했고요. 그 뒤로는 통화 안 되신 분들은 통화될 때까지 두 번, 세 번씩 전화를 해서 공주시 출입기자 명단에 올라있는 42분 정도의 기자님들과 저희 다 통화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 휴가가 겹쳐서 내지는 다른 일정에서 바빠서 참석 못하시겠다는 분들도 오셨지만 뭐 기분 좋게 참석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 오지 않으신 기자님도 계시네요. 다만 제가 이제 처음 이런 자리 마련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고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신임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과정을 인용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긴 기간 안 했지만 저는 도교육감님 모시면서 언론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익히 몸으로 배웠습니다. 앞으로 제가 공약 발표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도비자를 발표하게 된다거나 다시 한번 기자님들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면 그때는 더 성심껏 미리미리 준비해서 더 많은 기자님들 자리를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후보님은 공주시가 아산시하고 옛날에 시루 통합을 빌때 18만으로 7만원, 지금 이제 10만이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공주 시민은 지금 시내에 빠져 있고 세종시하고 통합했으면 하는 그런 공주 시민의 염원입니다. 근데 공무원과 신관에 보면은 병원 의원 이런 분들이 세종시에서 지금 출퇴근하고 있고 공주 사람들을 인해서 모든 걸 이익을 보면서 세금은 그쪽에다 내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 후보로서 공주시하고 세종시하고 분할된 것을 어떠한 통합이라든지 혹시 이런 공주의 비전 이런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당시 저는 이제 공주가 나오자란 고향이지만 세종시가 정식 출범을 한다고 했다가 수정안으로 뭐 들어섰다가 다시 지금 결국 행정구도로 이제 발족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연기구는 원래 구획됐던 세종시에 편입되기 원해서 결정이 됐었고요. 공주시와도 세종시와 통합 논의가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저의 의견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공주시가 세종시와 통합을 했으면 하는 찬성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제가 공주 시민의 마음을 얻어서 공주시의 살림을 꾸려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어졌을 때 이 문제가 저에게 다시 던져진다면 우선은 당연히 시민들께 의견을 구해봐야겠죠. 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통합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우선은 시민들의 의견을 구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끝까지 완주할 것인지 감사하지 하고요. 지금 공주시가 인구가 줄고 지역 경제가 좀 어렵다고 지금 다들 들었는데 현 시장 행정 체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에 완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는 경선이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할 거고요. 좋은 예를 먼저 들고 싶네요. 제가 경선을 당연히 통과했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주시장 후보로서 타당, 현재 예상되는 기자님들 있는 바와 타당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후보님들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벌여야 되는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제가 경선에서 패배를 한다면 당연히
그 결과를 깨끗이 겸허하게 수용하고 경선을 통과하신 분의 당선을 위해서 저는 제 선거 이상의 열정과 노력을 바쳐가지고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예, 저 또한 제 고향인 공주가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경제가 자꾸 더 낮아지고 경제력이 항상 낮아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과 대별되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느냐 질문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구체적인 제 생각이나 정책, 시책 등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현재로서는 너무 좀 시기상조한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공주시의 시정은 불통의 시정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제가 되고자 하는 시장은 시민들을 막 이끄는 지도자, 시민들을 위해 더해서 막 시민들 견인하는 그런 시대는 전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를 들면은 기자님들 뭐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공주 의료원 자리가 이전을 하기로 결정된 지는 상당히 오랜 전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비책으로는 시에서는 그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좀 제대로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와서 우왕좌왕 좀 졸속적으로 시민들 의견이 좀 많이 반영 안 된 상태에서 그 사용 계획이 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는 문제라고 좀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적어도 예상되는 일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민들 의견을 구하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좀 구하고 앞으로 제가 다시 한번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공주시정을 책임질 책임자를 꾸려갈 그런 권한을 시민들께 부여해 주신다면 저는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늘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중심에 두고 그게 저의 정책이고 공약이고 시책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나 모르겠습니다. 중정신문 정영준입니다. 네, 그냥 두서없이 여쭤보는데요. 지금 더민주당에서 그 김정석 의원과 육사 지방선거에 나와가지고 오이숙 시장한테 현 시장한테 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놓고 볼 때 다음 선거에는 과연 김정석이가 오시삭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관건이 돼가지고 여론 수렴을 들어보면은 아직도 김정섭이는 이런 오시석 지계를 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박안주 중남도당 위원장이나 또 박수현 대변인 등등 뭐 시의원님들 또 여기 강원 동지들 이런 사람들이 이럴 바에는 좀 더 젊고 참신한 주요사항들을 뭐 미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면서 인지도가 좀 많이 올라간 사실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 김정섭이가 어려워가지고 조유상 후보 한번 이런 그 시장 후보에 경선에 출마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이 어려운 선거를 다자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사람 뭐 고광철 고민회가 어디 뭐 누구 나오면 다자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민주에서 어부지리로 당선의 가능성을 점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만약에 김정섭이하고 두 사람 거기서 경선을 한다면 김정섭이의 단점은 뭐고 또 장점은 뭔가 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생각하는 다시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꼭 좀 이런 질문을 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든 거를 꼭 집어서 해주신 바람이 감사드리고요. 우선 좀 전에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박안주 도당위원장이나 저희 지역위원장이신 박수현 대변인께서 뭐 저한테 뭐 마음을 주거나 실어준다. 저는 이게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기자님께. 저는 이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 건 뭐냐면 그 한 지역을 책임지고 광역 지역을 책임지는 적어도 위원장님께서는 그 편파적인 어떤 언행을 하실 리도 없거니와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편파적인 그런 힘이나 그런 마음을 저 또한 갖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갖고 싶습니다. 갖고 싶은데 잠깐만요. 예.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까 이창석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내에서 보이지 않는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 혹시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분열, 니편 내편. 그 질문 바뀌신 건가요? 아니 그게
두 가지만 편하게 얘기해. 예. 간단히. 글쎄요, 저희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누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더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직을 뒤에서 이제 저희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시고 저 또한 지금은 도당에서 도당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공주구의 청년 지역에 내려오면 형 당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당원이라면 뭐겠습니까?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지방 권력을 쟁취하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정권을 교체하고 하는 것이 당원들의 제1 목표거든요. 그동안 기자님들께 시민들께 그런 모습을 비춰드렸다면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저로서 제가 감히 글을 잘 읽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주최한 자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당원들께 더욱 똘똘 뭉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지방 권력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드리고서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완주 도당위원장님이나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본인들이 그 당시 국회의원을 도전했을 때 당시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너보다 더 어렸을 때 국회의원에 도전을 해봤다. 낙선도 해보고 청년들의 이런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을 한다. 대신 당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특히나 도당 상무위원직을 맡고 있는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언행 조심하고 시민들께 겸손한 태도로 준비를 좀 차근차근 해가라는 말씀과 조언은 들었을지언정 어떠한 편파적인 이런 끌림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김정석 후보의 장점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질문자에게 입장 난처하면 제가 일단 난처함은 없습니다. 제가 감히 단점은 내가 얘기할게요. 만약에 입장 난처하면. 김정석 후보님 장점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주 다양한 국정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배우고 싶을 정도로 공주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는 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에 뒤지지 않게 공주와 공주 시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공주에 대한 큰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점은 여러분의 일각에서 보는데 사실 우리는 소통과 스킨십이 있어야 돼. 어우러가는 함께 가는 거. 근데 김정석은 아무 할 데 없는 그게 참 굉장히 단점 보거든요. 나는 그런 거 없이 얘기할 줄 알았는데. 잘 들었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후보도 딱 되면은 무조건 소통, 아까 얘기했듯이 예. 불통은 끝이야. 그냥 저렇게 생각. 그렇게 좀 자주 이행해 주기로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제가 출마 선언문을 봤는데 예. 이런 시장은 되겠다라는 건 있는데 이런 시장이 돼서 공주시를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 없어요. 구체적인 공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 기본적인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발전 전략에 대한 비전은 보이지를 않고요. 그리고 지금 제시한 거는 시민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공주시장으로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공주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시장에 나오시려고 하시면 적어도 나는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일을 해왔으며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 해낼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나를 시장으로 뽑아달라고 평가할 수 있게 기준을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공주시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왔으며 어떠한 업적들을 쌓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제 출마 선언문에 그런 내용들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저는 제가 이런 시장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공주시에 대한 제 시장을 이끌고 가고 싶은 전략도 들어있고 제 비전을 전략이 뭡니까? 드리겠다고 구체적으로 첫 번째 전략이 뭐죠? 우선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섯 번째 말씀드린 공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이 부분에 제가 앞으로 공주시를 어떻게 세진사를 좀 꾸려갈 건지 내용이 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다시 제가 공약 발표나 전 보도자를 통해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제가 합당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공주시장이 아니라 공주의 시민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자님께서 과연 여기에 있는 내용 정도가 그동안 공주에서 지켜졌는가라는 저는 반문을 좀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그 기존의 시장님들 뭐 훌륭하시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몇 개 시장님들을 뭐 폄하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과연 여기에 있는 다시 한 번 말씀, 제가 오늘 어떤 시장이 되려느냐라는 말씀을 저는 여기에 써놨습니다. 제가 되고 싶은 시장은 상식과 기본을 지키는 시장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공주시에서 그런 것들이 지켜졌는가? 저는 이거를 다시 한번 거꾸로 역으로 좀 기자님께 반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정작 당당한 공주시의 주인이 돼야 될 공주 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시정의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주시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지키는 게 저는 가장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잘 지켜준다면 저는 제가 그동안에 어떤 업적이 없든 아니면 제가 예를 들어 시장이 당선이 돼서 4년 동안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누구보다 기억에 남는 시장으로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님이 아니라 다른 후보님들도 저렇게 해서 하면 공주시장 충분한 겁니까? 그거는 제가 뭐 감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이건 제 생각만 밝히는 자리니까요. 비전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그 기자님이 기준에는 부족하다면 뭐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없는데요. 저는 여기에 밝힌 5가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힘들게 말씀드린 그럼 앞으로도 이 비전 그대로 가지고 가실 겁니까? 아닙니다. 더 보충하고 더 구체적으로 발표해야겠죠. 지금까지 생각한 비전은 없으십니까? 어떤 비전을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발전 전략에 대한 비전이요. 공주시를 발전시키기. 공주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하는. 그게 이제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번째 공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이제 각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아주 특성화가 된 자체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대변되는. 예전에 공주하면 뭐 교육도시 공주, 백제 수도 공주, 뭐 문화의 도시 공주, 관광의 도시 공주. 근데 지금 누구 하나 그 자리에 그래 이 단어의 공주가 맞아라고 답변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게 공주시가 갖고 있던 예전의 영화, 예전의 명성, 교육도시로서의 위상과 정체성과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저는 반드시 확립하겠다는 얘기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가 앞으로 그 정체성을 확실히 확립을 해서 공주 시민들과 함께 공주시가 발전해 나갈 방향은 저희 개인 생각을 전제로 저는 교육 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고 관광 문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시덕 시장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예. 기존 시장도 하고 있고 어떤 시장도 다 했던 건데 지금 후보님만의 특별화된 차별화된 그런 전략, 발전 전략이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똑같은 일을 A라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누가 하느냐 차이겠죠. 누가 하느냐. 그리고 지금 뭐 현 시장님께서 뭐 업무를 똑같은 일 하고 계신데 잘하신다 못하신다 이런 저는 판단은 감히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공주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공주 시민들과 활기차고 살맛나는 공주를 만들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현재 공주시는 정체성이 없는 겁니까? 많이 흐려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주시가 갖고 있는 예전에 뭐 교육도시로서의 명성도 좀 흐려졌고 그렇다고 뭐 관광, 백제문화의 고도로서의 명성도 좀 약간은 좀 흐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실히 정립시키는데 정립시키는 것이 제가 앞으로 이끌어갈 공주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나 좀 바깥에 계신 분들 혹시 다음 선거 때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그쪽으로 도전하신 분 있으면 미리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실 거예요. 어느 쪽으로 출마하실 거예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아는 대로만요. 우선 제가 이제 뭐 지역까지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기 양옆에 계신 배 의원님과 김영미 의원님께서도 내년 선거에는 출마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배 의원님께서는 당신의 지역구이신 그 나선거구죠. 공주시 나선거구 신관월송 의당 정안 출마를 하실 거라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김영미 의원님께서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은 바가 없어서 분명히 출마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 중이시죠? 네,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희 동두교 청양 지역 직능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훈
중위원장께서 강북 지역 도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부여 청년지역의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임다리 청년회장이 대의원님과 겹치는, 이거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관, 월송, 의당, 정안 지역의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뭐 다른 분들도 이게 좀 뭐 들리는 얘기는 있는데요. 저한테 자이레를 후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확실한 분들만 후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그 윤석열 부의장과 이준석 전 시장이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혹시 민주당 입당설에 대해서 만약에 민주당 쪽으로 해서 영입의 의사가 있다면 혹시 정정당당히 다시 한번 또 같이 경선을 끝까지 해주실 생각 있으신지. 예. 정확히 앞을 못 들어보는데 윤석열 부의장과 예. 이준석 전 시장에 대해서 민주당 입당설이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제 답변보다는 지난 매달 말일 월요일 날 저희 도당의 가장 큰 의결기구는 상무위원회가 열립니다. 지난 7월 31일 또 천안 도당 사무실에서 상무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결정됐던 내용을 설명드리면 그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도당을 책임지고 충남 도당을 책임지고 있는 박완주 충남 도당위원장께서는 늘 다가오는 지방 선거를 이제 준비하고 주관하는 도당 위원장으로서 당선만을 위해서 이당 저당을 왔다 갔다 하거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오는 당원들 입당은 받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하신 지가 좀 오래됐고, 그날 상무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서천 지역의 모 인사께서 그동안 이제 보통 입당을 하면 상례적으로 자기를 지지하는 분들과 막 예를 들겠습니다. A라는 분이 B라는 당에 있는데 C라는 당을 가고 싶어요. 그럼 A라는 분이 본인과 함께 입당했던 분들을 다 대거 탈당시켜서 다시 B당의 입당원들을 받아가지고 막 들고서 이렇게 입당을 하는 것들이 보면 단행처럼 이렇게 보여졌었는데, 서천의 모 인사께서 군수 출마를 희망하신 분이 아주 상당한 양의 당원 입당원을 가지고 입당 신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도당 산하에 입당 자격을 심사한 입당 자격 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아주 제가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정도의 장소인데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입당을 불허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7월까지 저희 충남 도당 기조였고요. 이제 8월 중순에 넘어가고 있는데 큰 이변, 제가 볼 때는 저희 도당 위원장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나 저희 충남 도당의 분위기, 상면의 분위기를 볼 때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